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죠.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다우산업 플러스 0.21%, 나스닥 마이너스 0.52%, 양지수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 정도면은 다 늘어났다. 이 정도 확진자면은 거의 정점인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면서 다우산업은 상승을 했고요. 국채금리 10년물이 1.5%를 뛰어넘으면서 기술주들이 낙폭을 보여줬고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국채금리 예전에 지난 3월 정도였죠. 그때 한참 국채금리 갖고 시장을 신나게 후드러 팼던 시장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뭐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그때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었어요. K사인이나 로지시스, 한네트. 디지털 화폐 기업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다음에 화폐 개혁을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막 약간 요런 느낌이었죠. 예전에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자, 그 뒤로 케이사인 뭐 로지시스 한네트 굉장히 낙폭을 키웠어요. 그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뒤에 거래량이 실려 있고 지금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한 상태거든요. 자, 그럼 이때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인 얘들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얘들이 많아서 사실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이 춤의 찬스 혹은 신규 진입 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네트 같은 경우도 윗갭자리 살려두는 상태로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물론 대장은 K사인입니다. K사인하고 로지시스가 번갈아 가면서 대장을 하고요. 어, 현재 차트로 제일 괜찮은 거는 로지시스? 로지시스가 차트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월봉상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얼추 준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만약에 좀 단기 관점으로 짧게 보는 거니까,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 과거 3월처럼 막 그렇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지시스를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7,300원 볼멘 하단선까지 나눠서 추매 혹은 신규 진입을 하고요. 7,300원 정도에서 이탈을 한 1, 2% 정도라도 한다. 그럼 볼벤 하단선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조금은 줄이는 방식으로 천천히 줄여가는 방식으로 한 번에 손절하기보다는 수익금 가지고 숙제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지시스, K사인, 한네트 아래 구간까지 좀 열어놓고 분할 매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면서 현재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신한지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보통 윈도우 드레싱에서는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약간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미 급등한 것들을 더 담던가 이미 잘 올라간 것들 담던가 아니면 4분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담는다 예쁘게 포장을 한다 이랬죠. 배당주들, 금융주들 이런 얘들을 지금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런데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는 금융주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배당 플러스 국채금리에 관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폭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물론 아래 갭자리가 있기는 해요. 아래로 평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사이의 갭자리가 있는데 12월 배당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기까지 빠져주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배당 및 내년까지 좀 난 길게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현 시점에서 KB금융 그냥 48,000원까지 나눠서 살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다음으로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쪽도 지금 요새 기간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에요. 차트가 나쁘지 않죠. 이것도 61선, 뭐 121선 동시에 돌파하려고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래로 지지선을 크게 잡고 접근하셔도 상관없어요. 막말로 36,500원까지 빠져도 현가 대비해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할로 접근한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12월 연말 배당 시즌에 맞춰서 시세를 좀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한두 달 정도 좀 크게 보고 간다. 천천히 모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나쁜 종목군들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네. 또 재밌어 그분들. 그 친구들 재밌어.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아마 오늘 대북주들 통신망 복원 자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긍정적인 말은 했어요. 막 연락소도 다시 만들 수 있고 그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뭐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이래놓고 통신망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제 만약에 통신망 연결이 됐으면 대북주들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자, 그래놓고 오늘 동해안으로 미사일 한 발 날라갔단 말이에요. 진짜 대북주 짱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죠.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개파락 만들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떨어뜨려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어제 제가 대북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일부라도 팔고 다시 잡기는 아래로 좀 구간을 잡아 드렸었어요. 자, 왜냐하면 어제 대북주들 어제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주봉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주봉이 만들어지는 날에 금요일 날 대북주들이 시세가 나왔고 월요일 날 갭상승을 했다. 단순히 일봉갭이 아니라 주봉갭 상승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메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라도 주봉갭 만들었으니까 팔고 갭 메꾸면 다시 사든가 합시다 했죠. 일단 신원 같은 경우는 너무 커요. 주봉갭 자리가 너무 큰데 와, 만약에 신원이 거래량 없이 이거 메꾼다? 그럼 이것도 사야지. 근데 메꿀라나 모르겠다. 자, 드디어 어쨌든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대북주들 기회가 온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거 뉴스 보고 막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빅텍 사야겠다 빅텍 하고 시초에 막 빅텍을 들어가시거나 하실 수도 있어요.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물론 시초에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시초에는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뭐 내일 이렇게 움직임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막 빅텍이 막 계속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시초에 뭐 잠깐 단타로 들어간다 이런 거는 뭐 말리진 않겠는데 물린 다음에 생각 없이 계속 존버하고 홀딩하면서 물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방산 중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주는 시초 단타로만 생각하시길. 자, 그럼 현대로템 얘도 뭐 잘하면 개파락 할 거고, 현대일리베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위에 갭자리 두 개나 살아있는 우량주 중에 하나죠. 아래 갭자리는 깔끔하게 메꿔준 종목이고요. 게다가 회사 튼튼한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북주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오늘 갭 떨어지면은 뭘 주워 담을지 방에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딱히 이슈가 많은 시장이 아니죠. 그나마 지금 꼼지락꼼지락 살아있는 섹터는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목표가 5만원 찍었습니다. 뭐 정확히 5만원 찍었죠. 일전에 이거 지옥 관련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 요런 쪽이 그나마 지금 조금 움직임이 좋아요. 초록뱀 미디어, 그때 초록뱀 미디어도 많이 올랐고요. 키스트 말할 것도 없죠. 얘도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일전 영상에서 말한 거. 자, 영상에서 말하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만큼씩 오르고 키스트, 초록뱀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초록뱀 미디어 자리가 여전히 괜찮거든요. 따라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2,500원까지 나눠서 진입하는 거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뭐 2,500원까지 나눠서 진입한다고 해도 아래로 그렇게 크게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2,500원까지 나눠서 1, 2회 정도 진입하고 2,400원까지 밀리면 한 번 더 진입한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초록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초록뱀도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렇거든요. 지금 이 자리 위로 올라가는 2,6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사실 저항 구간이라고 할 건 마땅히 없어요. 과거 주봉에서 낙폭 크게 보여줬던 7월 26일 이때 한 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날 7월 19일 이 한 주에서 이 초록뱀 상승폭과 거래량을 생각해 보면 초록뱀은 충분히 더 위로 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2,5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2,400원까지 떨어졌을 때 1배에서 추매하고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볼멘 하단 이탈했을 때는 아마 초록뱀이라는 회사가 정말 안 좋아서 빠지기보다는 시장이 진짜 뭐 개차반이 났을 경우가 높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볼멘 하단 이탈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숙제 처리해서 현금 비중 늘려놓는 방식으로 간다. 단기 목표가는 2,82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2차 목표가는 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